20대인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이가 60대인 사람은 뭐 지금 뭘 새로운 걸 뭐 해요? 뭐 이렇게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리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는 것을 예감을 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면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막닥뜨려서 나한테 파카가 하나도 한 개도 없는데 갑자기 영하 20도가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한테 파카가 준비돼 있어. 영하 20도가 왔어. 그럼 되게 좋은 거죠. 나한테 굉장히 좋은 운이 왔어. 좋은 막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어. 아, 스님 뭐 이렇게 저기 강남의 봉은사 주지로 가실래요? 생각해 볼까? 가지 말아야 가지 말아야 되는 황룡사가 있는데 스님 봉은사 주지로 가실래요? 이렇게 가야겠어요, 말하겠어요. 황룡사 있어요. 네. 이렇게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시기를 잘 모르면 어떤 기회가 와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을래. 그거 괜히 했다가 큰 위험에 닥쳐. 안 할래.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새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은 경자신 충년에 해도 안 되더라. 이게 사람이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해도 안 될 때가 3년이 넘질 않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운이 나쁘고 뭐 사주가 나쁘고 운명이 막 찌그러지고 그런 사람이라도 3년 동안 꼬라박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길어봐야 3년이에요. 겨울 3년. 다시 봄이 시작되면 다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시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꺾어지고 50대 40대에 꺾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더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상처가 너무 커서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못 갖고 예전처럼 도전했던 것이 또 그러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 스스로 나에게 세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세뇌하는 거지. 성공했던 경험들을 세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뭐 할래 하면 내가 해봐도 안 되던데. 뭐 할래 하면 해봐도 안 되던데. 이렇게 해서 안 좋았던 3년이 나머지 9년을 좌우해서 9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다시 또 겨울이 오면 또 왔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안 좋은 시절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오래 가지 않는다. 다시 또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 또다시 날개를 펴서 날면은 충분히 된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구설이 막 시달려. 나를 막 반대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하고 나를 막 시기질투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 오래 안 갑니다. 오래 갈 것 같아도. 그런 때가 구설의 시기가 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삼재가 대체로 그래. 삼재. 원숭이지 용띠들은 구설을 조심하세요. 이제 그런 구설이나 시비 이런 것들이 싸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하는 것이 늘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해도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나한테 오는 마치 여름에 한 번씩 오는 태풍처럼 나한테 구설 시비가 오게 마련입니다. 누구라도. 그런데 그 다음 구설 시비의 시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괜찮을 때 뭐 하자 하면 나 예전에 해봤더니 구설 시비 때문에 되었어. 다시 또 하기가 겁나. 안 해버린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지. 전에 2년 전, 3년 전에 구설 시비로 인해서 힘들었던 이런 것이 그 나머지 또 9년을 또 하게 되면 또 9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삼재라고. 뭐 그러게 돼서 이 사람의 인생이 구설 시비로 인해 지난 충격이 끝까지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설 시비도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절친들 다 있죠? 절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절친들이 그 20년, 30년 절친 되기 어렵더라. 절친의 인연도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2년, 3년 친하게 지내다가 인연이 끊기고 10년 정말 오랫동안 10년을 지냈는데 한순간에 툭 끊어지더라. 그러고 다시 안 만나지더라. 이런 게 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이클을 타는 거예요. 겨울 절친하고 봄에 잘 만나가지고 9년 동안 정말 잘 지냈어. 근데 절친하고의 관계가 겨울이 왔네?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친하고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만나지고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나의 아픈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절친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배신했다 이거지. 너한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남들 다 알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절친하고의 관계에서도 겨울이 오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절교. 내가 속았다. 너 같은 사람. 너의 본색을 인지해 알게 됐다. 사람의 본색은 항상 변하기 마련인데 항상 진실한 사람 없고 항상 거짓인 사람이 없어요.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거짓이 돼버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에서의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계에서의 삼재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때 이제 기분 나쁘고 배신감 느끼고 하더라도 화내고 막 이렇게 막 욕하고 그렇게 절교하자 그럴 게 아니라 이제 좀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를 건너뛴다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절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재물도 마찬가지죠. 돈도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지는데 돈도 삼재가 붙어. 그러면 삼재가 붙을 때 돈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거든요.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그러게 되면 다시 돈이 막 붙어요. 그러다가 돈이 툭 떨어져. 툭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는 제복이 없다. 이거 해도 안 되더라. 제복이 없다. 이래 되면 다시 씨앗을 심을 때 봄이 돼가지고 다시 돈을 어떻게 얻는 그런 것들을 안 한다라는 거죠. 해봐야 안 된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 건강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을 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벌써 2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2시간도 더 됐다. 그죠? 9시 반부터 했으니까. 2시간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장소에 대한 장점을 잘 모를 텐데 저는 장소에 대한 장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장소가 해당되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플러스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야, 이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책 한 권 안 읽고 공부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보살님은 지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학교 옆에 산대. 학교 옆에 산대. 야, 그렇게도 풀리는구나. 이 사람이 어째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삶이 풍요롭고 좀 복스럽게 살더라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네? 이상하네. 왜 공부를 해야지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데 학교 옆에 사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 이사 가서 그런 데 가서 살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잘 풀리려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뱀월에 태어났거든요.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5월달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뱀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사거리에 살아야 돼. 왜냐하면 시간으로 보면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출근하는 시간이 바쁜 시간이거든요. 여기가 사거리잖아. 여기가 엄청 바쁜 곳이잖아요. 차량 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여기로 오려고 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저랑 딱 맞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절에는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그러니까 생활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생활하는 장소가. 내가 주거 환경이 아니더라도 절 같은 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길다.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뭐, 절고 있더라도, 그러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연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연, 월, 일, 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난 해, 그 다음에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날 시가 있는데, 절, 사찰 이런 것은 태어난 연도에 가깝고, 조상하고도 가까워요.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받아 쓰는 데예요. 그래서 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더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이 성취시키거나 아니면 재산이 증식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법당에 앉아만 있어도 그 생활 환경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정신적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같이 공부까지 하면 훨씬 더 낫겠죠. 이렇게 우리 이 광무연가님이 오늘 이제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49일째가 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야 될 때죠. 이제 해서 다음 생으로 가서 다른 생을 또 가져야 될 때예요. 이 광무연가님한테는 변화의 시기죠.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이쪽 세계에서 다른 데로 가는 중간계에 지금 계시는데 새로운 선택을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아서 오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광무연가님한테는 새로운 큰 사이클이죠. 우리 좀 전에 12년의 사이클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태어나서 죽고 하는 것은 생사로 일어나는 큰 사이클이에요. 장수하면 100년의 사이클이죠. 새로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정해지는 게 정말 많아요. 2022년 이민년 딱 내일 모레가 이제 곧 있으면 이민년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2022년도에 세팅된 게 2021년, 31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세팅되잖아요. 유전자가 세팅이 되고 IQ가 세팅이 되고 복력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지혜, 능력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요.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그죠? 뭐 교육의 힘이 그 사람의 능력을 더 개발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태어날 때 한 50% 이상은 세팅이 된다고요. 그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세팅을 잘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광무연가님 새로 태어나는데, 그럼 새로 태어날 때 좋은 환경에, 좋은 건강에,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잘할 수 있도록 세팅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그래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한테는, 연가님한테는 우리가 잠시 기도를 해서 100년 동안에 훌륭한 복덕을 갖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또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2022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리는가? 내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2022년, 2031년까지 작용되는 이 사이클, 새 씨앗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처음에 심어놓은 씨앗으로 잘 키우는 게 훨씬 낫지. 한 3년쯤 지나서 2025년에 새로 씨앗을 심어야지 10배는 고생이 더 심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는 좋은 인연을 불러오게 해요. 조상님이 나를 돕게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 전생의 인연들이 해결되는 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새로 사이클 시작된다는데 나한테는 계획도 없고 이제 뭐 직장도 잘 그렇고 이제 퇴직 후에 뭣도 그렇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게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다 강제로 씨앗을 심게 돼 있어요. 2022년에 내가 하기 싫어도 환경이 오는 거야. 봄은 내가 싫어도 봄이 오잖아. 봄은 내가 싫어도 2022년은 내가 싫어 오지 마 해도 오는 거예요. 2022년은 내가 싫어도 오는 거라고. 그러면 오는 것을 거부할 게 아니라 무슨 씨앗을 심을지 잘 모르겠어요.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더 발언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 황룡사를 더 발전시키고 하는 게 있죠. 저도 건강 좀 더 챙겨야 되고 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요. 그런 계획이 없다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라도 열심히 하고 이게 2022년은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씨앗이니까. 씨앗을 심으면 밑에 있잖아. 땅 밑에. 안 나타난다고. 2023년도 4년도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눈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이 씨앗은 꼭 재물이 아니기도 해요. 돈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씨앗을 심고 또 배우자가 씨앗을 심게 하고 되도록이면 제 기도를 해주세요. 제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좀 잘 돼요. 여러분들 덕 좀 보자고. 제 기도를 좀 해줘서 제 씨가 잘 뿌려지고 자랄 수 있도록 저도 해줄 테니까요. 저도 해줄 테니까.